안녕하세요.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공휴일이었는데 다들 잘 쉬셨나요? 쉬시면서 아마 어딘가 여행을 갔다 왔을 것 같은데요. 여행을 갔다 와서 결국에 남는 것은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안성의 팜랜드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샛노란 유채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샷들을 좀 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멋진 광경이나 재미난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을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꺼내서 구도를 맞춰가며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배울 뷰잉은 여행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가상의 3차원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차원인 모니터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주에는 여행지에서 카메라로 예쁘게 찍기 위해서 구도를 맞추는 것처럼 가상의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임의로 가상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프로젝션, 두 번째 뷰잉 위드 컴퓨터라고 적혀 있는데 프로젝션은 한글말로 투영, 투사라고 합니다. 2차원 화면에 3차원 물체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뷰잉 위드 컴퓨터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뷰잉을 어떻게 설정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오픈GL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션 투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카메라가 있고 3차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 3차원 위의 공간의 물체들을 이 스크린 위로 프로젝션 합니다. 투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차원의 사진을 얻게 되는데 이 프로젝션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프로젝션은 패러렐 프로젝션입니다. 패러렐 프로젝션은 평행한 프로젝션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 물체들을 그냥 평행하게 쏴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스크린에 표현을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에 만들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GL also 였습니다. 이 패러렐 프로젝션을 다른 말로 orthographic projection 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GL also 방법은 이 패러렐 프로젝션이고요. 이렇게 평행하게 화면에 쏘기 때문에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평면도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가 있죠. 평행하게 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평행하게 투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갖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뒤에 있나 앞에 있나 물체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요게 사실적이지 않다는 것과 같은 문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왼쪽에 그림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거를 페너로스 스테어라고 하는데 요것처럼 무한하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게 이제 패러렐 프로젝션에서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인데요. 먼저 장점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가상현실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점점 먼 물체는 작게 보이고 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구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카메라가 있으면 멀리 갈수록 화면이 커지고 가까울수록 화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봤을 때 가까운 물체가 커 보이게 되고 먼 물체는 작아 보이게 됩니다. 요 면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작아지므로 이 화면이 크다고 해서 뒤에가 더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물체가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패러렐 프로젝션보다 구현하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션 모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왼쪽에 보시는 게 패러렐 프로젝션, 오픈GL에서는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있으면 그 스크린에서 레이를 쏠 때 각각 평행하게 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쏜 방향에 있는 물체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No Vanishing Point, 소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사각형 반듯하게 나오는데 3차원의 물체인데 한 면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존재하고 그 카메라와 이 스크린상의 레이를 통해서 벡터를 구하고 그 벡터 방향으로 레이를 쏘게 됩니다. 각각 방향으로. 그럼 뒤로 갈수록 더 넓어지겠죠? 그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베니싱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노란 선처럼 점점 뒤쪽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물체가 이렇게 위에서 살짝 봤을 때 마른 목골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저런 기술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럴 프로젝션, 즉 오소고널 프로젝션은 요 세 단계를 통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이동 변환을 통해서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translate를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x랑 y는 2로, z는 1로 스케일을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변환을 곱해주면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각각의 물체에 곱해주게 되면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은 첫 번째, 카메라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물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물체가 스크린에 어디에 찍힐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합니다. 이 삼각형의 닮음은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그러면 여기는 Z, Y죠. 그리고 여기는 Z, 그리고 여기는 스크린의 위치가 D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D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값은 Y, P가 될 텐데요. Y분의 Z는 Y, P분의 D라고 놓고 풀면은 Y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3차원에서도 이 점의 위치를 찾아서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줄어드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시 똑바로 펴주게 됨으로써 앞에 물체는 커지게 되고 뒤에 물체는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언히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언히닝을 통해서 원금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의 세 단계들은 오픈GL 내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설정하는 값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통해서 저 단계들을 오픈GL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예전에 우리가 orthogonal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설정한 값들을 한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orthogonal 프로젝션은 얘기했듯이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의 공간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은 요 레프트, 요 점하고 여기 끝점을 통해서 이 공간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게 레프트, 그리고 여기 바닥, 바튼, 그리고 right, 그리고 top, 그리고 여기 가까운 점 near, z near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먼 곳, z far, 이러한 값들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지우고,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 카메라에서 어떤 값들을 설정해 줘야 되느냐를 얘기해 드리자면,
첫 번째, FOV라는 화각, 시야각을 설정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Z-front, Z-near, 가까운 위치, 그리고 Z-far, Z-back이라고도 부르고요. 요 세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비율인 aspect ratio를 넣어줍니다. 요 두 개를 통해서 여기 너비를 구할 수 있지만 이 높이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너비는 구해지는데, 그래서 aspect ratio까지 알게 되면은 이 너비와 aspect ratio를 곱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FOV와 Z-front, Z-back, 그리고 aspect ratio를 넣어주게 됩니다. frame of view, FOV를 좀 더 쉽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에서 더 큰 모니터를 쓴다고 해서 이 옆에가 더 늘어나 보이는 게 아니라 저 FOV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요 시야각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저 FOV를 90도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림은 FOV를 65도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요만큼 보이는데, 요만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90도에서는 여기 이만큼이 더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 더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 이만큼이 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V를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더 많은 시야를 갖게 되는 거지, 우리가 모니터를 더 큰 거, 더 넓은 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옆에가 더 보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